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포츠 장애 예방 처치 7번째 강의로서 골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골절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핵심 단어를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고 파괴된 상태를 말하고, 개방성 골절이란 골절로 인하여 피부면이 손상된 상처를 말하고, 탈구란 뼈가 관절 속에서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염자는 인대 등의 관절 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하며, 부목이란 손상된 골격계 고정을 위해 활용되는 도구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빗장뼈는 쇄골뼈를 빗장뼈라고 하는데, 가슴뼈와 어깨뼈를 연결하는 뼈를 말하고, 넙다리뼈는 대퇴골로서 무릎과 엉덩이 사이, 즉 허벅지를 구성하는 뼈를 말하겠습니다. 아래팔뼈는 전완골로서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뼈를 말하며, 위팔뼈는 상완골,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뼈를 말합니다. 골절의 주요 학습 목표는 골절의 증상을 알아야 되고, 근육 골격계 손상 시 초기 처치 및 골절 처치법을 알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목 처치를 알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찜질 방법을 알아야 하고, 각 부위별 손상 시 증상과 처치법을 알아야 합니다. 갈비뼈 골절의 증상을 알고 흉부 관통 시 처치법을 알아야 하며, 머리와 척추 손상의 증상과 처치법 및 예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골격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200여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형과 균형을 유지하며 주요 장기와 연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체강부, 몸통을 둘러싼 골격 조직, 즉 원통형으로서 체강부를 만들며 근육이 부착되어 신체 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체 부위는 척추, 흉골, 늑골 및 골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지는 쇄골, 견갑골, 상완골, 요골, 척골, 수근골, 중수골 및 지골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는 대퇴골, 슬개골, 경골, 비골 및 족골로 되어 있으며, 관절은 2개 이상의 뼈가 모이는 곳이며, 뼈에는 주로 근육이 붙어 있고 우리 몸에는 많은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면 그 근육이 붙어 있는 두 뼈를 동시에 끌어당겨 운동을 일으키는데, 대부분의 근육이 뜻대로 수축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경련을 일으켜 그로 말미암아 상처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골절은 근육 골격계 손상은 골절, 탈구, 염자, 좌상 등이 있는데, 또한 근육 골격계 손상은 손상된 조직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며 여러 형태의 손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무릎 손상은 뼈와 인대의 손상이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파괴된 상태로서 외부의 힘, 충돌, 타박, 전도에 의해서 뼈의 생리적 연속성을 상실한 상태로서 뼈의 변형과 전이에 관계없이 골 조직의 결합이 끊어진 상태를 골절이라고 합니다. 골절의 형태는 사선골절, 분쇄골절, 나선골절, 복잡골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절의 원인으로서는 뼈가 부러지거나 파괴된 상태를 말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외부의 힘에 의하여 뼈에 강하게 작용했을 때 발생하며, 비틀림이나 근육 수축도 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은 개인차, 연령차, 뼈의 위치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골절은 크게 개방성과 폐쇄성으로 분류됩니다. 개방성 골절은 개방창을 동반하며 뼈가 골절되면서 주변의 연부 조직이나 피부를 뚫고 튀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를 통과해
골절 부위까지 개통되어 있는 것도 개방성 골절이라 하겠습니다. 개방성 골절은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높으며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개방성 골절이나 기형 발생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골절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 골격계 손상의 일반적인 증상은 근육 골격계 손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 부종, 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기형, 피부 변색, 부상 부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있으며 손상도가 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기형, 중등도 이상의 부종과 피부 변색과 뼈 조각이 튀어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부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고 작용한 방향은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골절의 발생 및 골절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신체 활동에 의한 골절은 운동 종목에 따라서 특이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골절에 비하여 운동에 의한 골절은 비교적 골절이 발생하기까지의 경과를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고 동일한 신체 부위에 자주 골절이 발생하며 자기의 근력에 의해서도 골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에 의한 골절은 종목에 따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골절의 원인 판단은 비교적 용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몸 일부를 움직이거나 사용할 수 없고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되면 손상을 의미하며 그 손상 부위를 움직이거나 사용하면 손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 말초신경을 자극해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골절의 전신 증상으로서 쇼크와 수상 직후에 환자가 멍한 상태 그리고 일시적인 빈혈 상태를 볼 수 있으며 맥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쇼크를 볼 수 있는데 가벼운 골절일 경우에는 순간적인 쇼크에 그치지만 중대한 손상을 당했을 때는 전신 상태의 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수상 직후에 환자가 멍한 상태를 볼 수 있고 이때는 환자의 몸을 움직이거나 일어서게 하지 말고 옆으로 눕게 하여 증상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모포와 같은 것으로 전신을 덮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빈혈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대퇴골이라든가 골반 등의 골절에서는 그 부위의 출혈이 500에서 1000mm에 달하며 얼굴색도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맥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다치지 않은 하태부를 약간 높게 들어 올려서 심장보다 높게 되도록 하면 될 것이고 혈액이 심장으로 환류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증상으로서 통증과 기능장애, 변형, 이상가동과 소리가 날 수 있으며 통증은 골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움직이게 되면 더욱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기능장애로서 골절과 동시에 기능장애가 생기며 완전 골절에는 통증과 동시에 환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리의 골절은 일어설 수 있는가 아니면 걸을 수 있는가 혹은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가 등으로 진찰하지만 완전 골절 시에는 다른 부위까지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한다거나 일어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형으로서 종창과 같이 골절에 의하여 변형을 볼 수 있는데 심한 종창이 발생했을 때는 골절 부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환부가 심한 종창과 부었을 때는 골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상가동성과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그 골절 끝이 서로 스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골절부를 중심으로
그 뼈의 상하를 움직여보고 그 느낌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 무리하게 하면 환자에게 심한 통증을 주고 다른 부위에도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골절의 합병증으로서 피부 손상과 감염, 신경 손상과 혈관 손상, 지방 전색, 내장 손상 등이 있습니다. 먼저 피부 손상과 감염으로서 골절과 동시에 그 부위에 피부에 손상을 발생하고 골절부가 관통했을 때는 개방골절이 됩니다. 개방골절이 되면 그 부위에 감염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환부를 깨끗이 시키고 그 부위를 고정한 다음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을 하면 됩니다. 신경 손상과 혈관 손상으로서 골절단에 의하여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는 것이지만 골절 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찰과 처치, 또 운반할 때나 골절 후에 종착 위치가 좋지 않을 때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방전색으로서 골수의 손상에 의하여 골수 내에 지방이 유리되어 폐와 뇌혈관 등에 쌓여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증상은 호흡곤란, 의식장애, 구토, 혼수 상태에 들어가 사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전색은 부적합한 운반법, 골절부를 난폭하게 취급하였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장 손상으로서 늑골 골절에 의한 폐의 손상이나 골절에 의한 방광과 생식기 등의 손상을 입게 되면 생명에도 치명적으로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주로 골절에서는 환자가 대부분 골절 상해를 입었을 그 상황에서는 환자가 가장 통증이 약한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 부위를 압박하거나 그러는데 처치를 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은 그 환자의 그 움직임을 관찰하고 골절 부위의 어떤 그 부위를 가급적 변형되지 않게끔 움직이지 않고 부목을 대는 순으로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골절의 응급처치는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처치 원칙에 따라서 실시하며 병원이나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현장에서는 상황을 잘 판단하여 붓기를 가볍게 하며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냉각과 고정이 있습니다. 골절 부위의 고정으로서 삼각근이나 구급 붕대 그리고 부목으로 고정을 합니다. 골절의 응급처치 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안정시키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골절이 이루어졌는지 1차 조사 후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2차 조사를 해서 손상을 확인하고 처치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응급으로 전문 구조대의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 손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 목, 척추 손상이며 환자가 걷거나 숨쉬기 힘들어할 때 또는 복합성 근골격계 손상이 있거나 예측될 때인데 이러한 상황에는 본인이 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관찰하면서 전문 구조대에 요청을 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격계 손상의 환자의 처치는 응급구조 원칙의 어떤 일반적 원칙과 비슷하고 주로 안정과 휴식을 취하게 하고 얼음찜질 그리고 압박 또는 혈액순환에 따라서 들어 올리기, 손상 부위를 높여주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네 가지가 골절에 대한 일반적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상완이나 전완일 때는 삼각근 혹은 손가락은 나무젓가락으로 대퇴부나 하퇴부일 경우에는 나무 판자 등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정할 때는 골절부의 말초부를 견인하면서 고정하면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골절의 안정에 의하여 2차적인 부위를 손상을 일으키기 쉽고 골절에 대한 안정만이 아니라 전신의 안정도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로골절인데, 피로골절이란 한 번의 외력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부위에 여러 번 반복하여 외력이 작용하였을 때 혹은 과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골절을 말합니다. 스포츠 장애의 대표적인 것으로 배구, 농구 등 점프를 하는 종목에 많이 발생하며 또한 육상, 검도, 트레이닝 등에서도 경골과 비골의 골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타 종목의 어떤 운동 종목에서도 과사용으로 인해서 피로골절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로골절의 특징으로서는 큰 외상이 없지만 점차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초기 증상은 엑스레이선 촬영으로 골절선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층 촬영으로 특수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로골절은 수주간의 스포츠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참고 계속하여 스포츠 활동을 할 경우 완전 골절기가 되면 일반 치료와 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오히려 운동선수가 피로골절을 간과하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었을 때 일반 치료하고 동일하게 치료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때 이 재활과 회복 기간은 평상 일반 골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회복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테니스와 검도 등은 연구에 의해서도 손에 피로골절을 가져오고 야구와 배구는 주관절과 견관절에 피로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뼈에 통증이 생기면 한 번 정도는 정형외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격렬한 스포츠 활동과 피로골절을 악화시킬 듯한 동작은 금지해야만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계획을 짤 때 지도자나 선수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골절이 의심가거나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선수 생명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리골절인데, 연리골절은 스포츠 활동이 원인으로서 발생하는 골절이며 건이 부착된 부위에 뼈가 격리되어 발생하는 골절을 말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만성적인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증상은 급히 강한 운동, 예를 들어 대시나 점프, 역도, 투포환 이러한 것들이 근의 이러한 운동들로 근의 부착부가 통증을 느끼게 되며 종창, 압통 등이 현저하고 움직여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응급처치 방법은 냉각 및 압박법을 실시하고 가능한 한 환부를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응급처치 방법으로서 주로 이제 냉찜질을 운동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연리골절 같은 경우에는 냉각법이 냉각이나 혹은 압박법 자체가 응급처치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게 본인한테도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이핑으로 또 고정을 하거나 삼각건 등으로 고정하여 가벼운 증상은 2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골절에는 병적 골절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경골과 중족골에 많이 발생하며
약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골종양, 뼈의 감염증, 골성형 부전증 등에 의해서도 발생을 합니다. 이상으로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골절은 주로 골절이 오기 전에 주로 대개가 보면은 염자가 먼저 이렇게 수반이 되는데, 그런 어떤 증상들을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과사용했을 때 그 피로골절이 누적이 돼서 피로골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통증이 일시적인 통증이나 나타나게 되면은 대개가 선수나 지도자들은 거기에 냉찜질을 하거나 압박법을 시행하거나 혹은 테이핑을 통해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또 운동을 또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선수 생명을 장기적으로 본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선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전문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고, 골절, 탈구, 염자, 자상을 우리가 정확히 구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정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심각하다는 가정하에 어떤 처치를 하더라도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구조대를 기다리는 중에 골절에 있어서는 환자를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어떤 그런 골절에 의해 가지고 이탈되거나 노출이 되었을 때 항상 지혈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골절로 인해서 그 통증과 여러 가지 어떤 합병증을 통해서 1차적으로 쇼크가 올 수가 있는데, 쇼크 발생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머리, 목, 척추 이러한 골절은 기도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호흡이 중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 목, 척추에 관련된 골절이 의심되면은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을 항상 해야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전문 치료시설, 병원 등으로 이송하기 위해 환자를 움직이기 전에 항상 부목을 대어서 환자를 그 골절 부위를 고정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포츠 선수의 어떤 골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절 증상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현재에서 가장 주변에서 찾아서 부목을 댈 수 있는 것, 아니면 또 고정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골절 부위를 고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누가 처치해 줄 사람이 있는 상황 같으면은 상당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통증 부위를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에서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팔을 높게 들어 올리는 그러한 골절 부위를 높게 들어 올려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119 혹은 1339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들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그 도움을 요청할 때에 좀 힘들어도, 불편하고 힘들어도 전화를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문 의료진의 어떤 지시대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문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그 현재를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골절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